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NN 교육특강 3부작 키워드를 하면 성공해 보인다의 진행을 맡은 문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산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특강 길라잡이 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이제 2013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3월이 코앞입니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3월 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네. 3월 하면 그 새 학기, 캠퍼스의 낭만,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학고일을 불탔던 에이그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학생들 보러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다 알아요. 에이, 진짜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우리 두 사람들 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네. 지금 3월 되면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고민 많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도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2013년 KNN에서는 키워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총 3부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엄청난 멘토분들과 함께 공부의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인재의 역량, 또 인생 성공의 비법까지 네. 그 모든 비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 지금부터 채널에 본드 딱 붙이시고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좋습니다. 키워드를 알면 성공해 보인다. 그 첫 번째 시간 그 주제는 네. 뭡니까, 수산 씨? 오늘의 주제는 네.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학은요. 보통 알고 있는 어려운 학문의 수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수학을 잘하면 고스톱도 잘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수학. 네. 오늘의 수학의 키워드는 네. 바로 이 원리 때문인데요. 네. 키워드를 알면 성공해 보인다. 수학의 키워드가 원리. 일단 제목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이 수학에 관한 모든 비법 그리고 수학의 원리를 알려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할 텐데요. 그 전에 네. 영훈 씨가 또 따로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많이 준비하셨어요 오늘. 제가 네. 준비했어요. 네. 지금부터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문제의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단 한 가지 원리만 된다고 외치는 사나에 거기다가 초등학교 때 남들 다 외우는 구구단을 혼자 못 외워가지고 늘 고민이었던 꼬마 해도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매일 혼났던 아이가 어느 날 도끼를 품고 재미난 수학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수학 더 이상 이것은 아이들에게 꿈을 가로막지 않도록 거기다 수학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힐링 수학, 스토리 수학, 원리 수학을 강조하는 수학의 천재, 수학 최고의 강사 카리스마 있는 강사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강사 역시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임채5 임채호 원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수학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갈까 합니다. 저 고스톱 진짜 못 칩니다. 단 고스톱에서 이야기하는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치고 있죠, 그죠? 네네. 여기서 제가 방정식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훈 씨, 네,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치고 있죠? 네. 한 사람에 몇 장이 되죠? 고스톱 칠 때요. 예. 제가 사실 그 타짜같이 생겼지만 고스톱을 잘 모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고스톱이 원래 전혀 못 치세요? 7장 들잖아요. 7장? 7장씩 들죠. 예. 네네. 그 다음 까는 거는 몇 장까지? 여덟 장인가? 8장이 됩니다. 여덟 장. 잘 아시네요. 10장? 이게 수학입니다. 예. 수학은요, 3.14 곱하기 2475 계산 빨리 하는 그게 수학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계산을 잘하는 거고 산수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방정식. 이번 신학기 때부터 조금 바뀌는 게 있죠.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교과과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에 가장 핵심이 스토리텔링. 예. 우리 실생활 속에 숨어져 있는 수학.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야 될 화토 짝을 X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들어야 되겠죠?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에 놓는 요거는 나중에 뒤집을 거죠? 네. 이 장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수학의 원리입니다. 한 장을 놓으면서 이걸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개수와 가운데 있는 이 개수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네요. 맞으신가요? 네. 그러면 X장이었습니다. 3X입니다. 그죠? 3X에
여기도 3x가 돼야 되니까 요만큼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밖에다 깔아야 되겠죠. 이 장수를 y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방정식을 세로 써보면요. 자, 이 말이네요. 6x 더하기 y가. 그러네. 화토 이 장수가 전체 몇 장이죠? 48장. 48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사람 몇 장 들고 있나 볼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7장.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7장. 42장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몇 장 남았죠? 6장을 바닥에 깔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도 하나의 랭귀지, 언어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랭귀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뭐 이렇고 이렇다, 이렇고 이렇다, 보이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쓰는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이것과 자, 또 어떤 언어들이 있냐면요, 이런 언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서울 시내 지하철 그림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 끝에 3호선 대화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끝에 있는 그 모란역까지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질문을 합니다. 나 어떻게 가야 되지? 만약에 말로만 한다 칩시다. 어디 가가지고 어디서 내려가지고 어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 표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갈아타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일본어로 돼 있죠. 여러분들 일본어는 몰라도 여기 이런 거는 볼 겁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수학 공부가 어렵다라는 것은 이 문제 푸는 테크닉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 입시에서 수험자가 합격자의 3배였다. 국어 성적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의 평균은 수험자 평균 점수보다 10점 높았대요. 또 불합격자의 평균점은 50점이래요. 합격자의 국어 성적 평균은 몇 점일까? 혹시 암산되시나요? 70점 아닙니까? 70점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정확히 틀렸다. 그 어휘력이 수학 하는데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 수학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못하게 돼 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분석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좀 어려운 말 돼 있죠? 이 일상적인 어휘를 수학적인 언어로 개발하는 능력을 키우라. 네. 자, 이 문장을 있습니다. 어느 대학 입시에서 수험자가 합격자의 3배였다. 여기까지 꺼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표를 만드세요. 시험을 치면요, 시험 치는 사람이 있으면 합격자 있고 불합격자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 주는 게 뭐죠? 시험 친 사람이 합격자의 몇 배요? 3배. 3배. 네. 그러면 합격자를 팀 A라고 둘까요? 그러면 시험 친 사람은 몇 명이죠? 3회. 예. 맞나요? 네. 그럼 불합격자는 몇 명이죠?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 불합격자가 몇 명 혹시 나타나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관건이 바로 이겁니다. 자, 합격자, 불합격자, 수험자, 이 인원수를 알아내야 되는데 시험 친 사람 3회 이하 합격자가 A니까 우린 금방 알죠, 여러분? 몇 명이죠? 2A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또 읽어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요, 국어 성적을 조사해 봤더니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시험 친 사람 전체 평균보다 10점이 높았대요. 그러면 볼까요? 합격자의 평균을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시험을 친 전체 사람들의 평균은 몇 점이죠? B-10점.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나요, 그죠? 불합격자의 평균이 50점이었다. 그럼 여기도 50. 네. 자,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인원수가 이만큼이고 평균점이 이만큼이다. 자, 쉬운 생각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네. 여기에 문자로 되어 있는 걸 10명이 시험을 쳤어요. 한 사람당
50점씩 받았어요. 총점 몇 점이죠? 곱하면 되죠. 곱합시다. 곱합시다. 곱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친 사람들 전체의 점수는 얼마일까? 자, 보세요. 불합격자의 총점하고 합격자의 총점을 합하면 시험 친 사람들 전체 총점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식으로 세웁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왼쪽에 적혀있는 이게 요겁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요거 같아야 된다. 그럼 이거 풉니다. 따닥따닥 틱 나오네요. 답입니다. 잘 풀었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이러면 돼요. 또 뭐 어떤 때 뭐 이래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문장 단위로 끊으십시오. 수학적인 문장 단위. 그리고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표로 또는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요, 수학이 하나의 언어다 보니까 기호와 용어를 특별히 많이 써요. 수산 씨, 네. 함수가 뭐예요? 아유, 함수? 함수 좀 아세요? 함수요? 예. 함수 뭐 중학교 때 배웠었죠. 네. 함수는요. 예. 변수 x와 y가 있죠. 예? 뭐가 있다고요? 그건 나 모르는 건데요. x와 y가 여튼 있는 걸로 바로 제가. 저런 겁니다. 네. 수학을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있어요. 함수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배우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초등학교 때 여기 숫자 2를 넣었어요. 또르륵 4가 떨어졌네요. 3을 넣었더니 또르륵 6이 나왔어요. 맞나요? 그런데 4를 넣으면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그래 여기에 뭐라고요? 8이라고 하면 참 잘했어요 소리 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게요 상자입니다. 상자 볼까요? 그런 사이 보이나요? 상자 속에 숫자를 넣으면 떼굴떼굴떼굴 굴러갖고 톡 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수할 때 함자가요, 제가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상자 함자입니다. 이 상자, 함, 우리 무슨 모금함, 투표함, 그 함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x를 집어넣으면 쭈르륵 들어가 여기 뭐 나올까요? EX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뭐죠? y는 EX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1차 함수. x를 넣었는데 여러분 좀 머리 아픈 거 요런 기능을 한 놈이 있다. 그게 뭐죠? 삼각함수. 함수거든요. 이 의미만 알게 되면 그럼 골치 아프게 아까 뭐라고요? 뭐 변수 x? 아이고, 네. 이 의미가 숫자를 2, 3, 4를 넣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우리 x라고 하자. 그게 x 변수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수 요걸 뭐라 하죠? 정의역. 톡톡 튀어나오는 얘들 우리 뭐라 하죠? 치역. 그리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맛볼 수 있는 함수의 세계가 바로 이겁니다. 자판기. 우리 근데 이거를 수학책에서는 또 이러잖아요. 대응관계로 풀잖아요. 자, 500원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통 넣었습니다. 저는 콜라를 눌렀습니다. 반드시 콜라가 나와야 됩니다. 콜라를 눌렀는데 사이다가 났다. 안 되죠? 맞나요? 네. 자, 동전 넣고 콜라 누르면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동전 500원을 넣자마자 콜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오고 뭐 우유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고 다르륵 쏟아집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함수 배울 때 그러잖아요. x의 한 값과 y가 몇 개? 한 개씩 대응돼야지. 한 개 여러 개 대응되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전을 넣었는데 자, 1000을 넣었어요. 안 나와요. 그럼 발로 차겠죠? 없어지겠죠? 고장 나겠죠? 이게 함수에서도 그렇습니다. 볼까요? 1000을 넣었는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반드시 오직 하나가 y의 값하고 대응될 때 우리는 x에서 y로의 대응하는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머릿속에 넣을 거 딱 하나입니다. 함수란 함자는 상자구나, 상자. 상자 안에 도대체 뭐가 있지? 그런 수를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함수라는 것. 그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수라는 의미는 좀 이렇게 많이 한자어로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학생들이 이렇게 배울 때는 박스수다라고 하는 게 어제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네. 재밌게 박스수를 줄여서 박수라고 해도 됩니다. 박수! 박수! 이거예요. 아 근데 이게 함수를 저희가 이렇게 또 정의를 하니까 좀 쉽죠, 그죠?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거든요. 우리가 수학을 어릴 때부터 어렵게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이야기들을 암기하려고 들고 계산하려고 들고 숫자가 정확해야 되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네. 수학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의 본질은 사고의 자유로움입니다. 사고의 자유로움. 야, 생각하는 자유로움입니다. 사고를 자유롭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네.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수학적인 용어들, 아까 보셨다시피 함수도 나왔죠. 네. 이번엔 조금 어려운 산포도. 영훈 씨, 산포도 뭐죠? 제 별명이 초등학교 다닐 때 산포였습니다. 산수 포기 학생이라고. 산포였는데. 산포도는 산수를 포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한 80% 정도 뭐 이렇게. 산포도라는 단어 밑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차, 분산. 산포도 밑에 편차, 분산이 왜 나와요? 산딸기 나와야 되고 그럼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수학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용어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산은 매산자밖에 없죠? 네. 이거였습니다. 흩어질 산. 네. 해산, 그 산자입니다. 흩어질 산. 펼포. 편다는 말이죠. 잘 쓰죠? 그 명필이십니다. 다음에 정도, 도 이 말이거든요. 예. 자료가 흩어져 가지고 펼쳐져 있는 정도. 그걸 우리는 산포도라고 해요. 예를 들면 네. 시험을 쳤는데 네. 100점 받은 애, 80점 받은 애, 90점 받은 애 이렇게 있는 집단과 네. 100점, 0점, 20점, 90점 이런 집단과 네. 자료가 펼쳐져 있는 정도가 다르죠.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그걸 우리는 나타내고 싶을 때 뭐라고 나타낸다고요? 산포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희는 지금 같이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산포도 차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우리 문근혜 씨가 좀 밑쪽에 있을 거예요. 요렇게. 제가 꼴찌요. 뭐 꼴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수달 우리 아, 위원장님께서 수달 확실히 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딱 메모만 봐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래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면 예. 여러분, 2분의 0이 얼마죠? 예? 수산 씨 맞나요? 네, 맞죠. 네, 저는 학생들을 믿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대답을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자, 네. 영훈 씨 그러면 네. 이건 얼마죠? 0분의 2요. 그럼 얼마죠? 2?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2! 그렇지. 맞아요? 아니죠.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닌 왜 것까지만. 아닙니까? 아닐 것 같아요. 이 개념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허. 맨날 나오는 이야기 있죠. x-2분의 5가 있다. 절대로 분모 x-2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안 될까? 왜? 이유가 여기 있네요. 2분의 1이다 이러면 이런 거잖아요. 네. 사과가 한 개 있는데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요? 2사람,
나는 그러면 내한테 들어온 건 몇 개죠? 반개. 반개. 예, 예. 참 똑똑하세요. 그러면 사과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죠? 2개. 2개요. 2개. 나눠 먹을 사람이 없고.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뭐라고 답할까요? 제가 먹을게요. 두 개는 다 제가 먹도록. 자, 이 위에 있는 분자는 그대로 두고요. 1입니다. 여러분, 1분의 1은 얼마죠? 자, 이번에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 수를 더 줄여볼게요. 0.01. 계산되나요? 네. 얼마죠? 200. 자, 이번엔 더 줄여볼게요. 참고로 아세요. 0,0이 동그라미 똥똥 몇 개 붙는다? 2개. 그럼 규칙이 있죠? 규칙이 보이죠? 규칙이 보이죠? 수학에서 규칙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규칙을 발견해낸 거. 자, 볼까요? 0.00000001 정도 됐습니다. 얼마죠? 왜 자꾸 정말. 괴롭히시죠? 이게 자꾸 자, 괴롭히시죠? 좌우지간. 예. 좌우지간 얘가 얼마인가요? 한 200만? 200, 예. 보세요. 얘가 얼마죠? 2였습니다. 숫자가 커지는 거 맞나요? 네. 어떨수록 분자는 그대로 두고 분모를 계속 찾게 했더니. 그럼 볼까요? 한 번 더 쓸까요? 자, 여기 있고 0.00000000. 자, 0을 중간에 한 100개 썼습니다. 1. 그럼 2하고 뒤에 0이 몇 개 붙는다고요? 100개 붙는 그렇게 큰 수가 되죠? 네네. 그런데 이거는 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 거. 무한대가 되는구나. 무한대. 예. 리미트. 무한대 리미트. 또 하나 넘어가 보죠. 이게 뭘로 보이세요? 자, 이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죠? 보다 작다. A를 B로 나누었더니 0보다 작대요. 네. 그럼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누었더니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요거 전체 0보다 작은 거 맞죠? 네. 이번에는 요것도 0보다 작은 거 맞죠? 네. 요럴 때는 되나요?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두 가지단 말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절대 뭐다? 그러니까 분자나 분모가 같은 수.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음이면 하나가 양이. 아주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아까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모 분자의 부호가 다르답니다. 볼까요? 같으니까 저거 성립 안 하죠.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면요. 이게 이제 수학의 문법인데 B분의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뭐라 할까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부호가 같다. 이게 수학의 문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투에 나오는 분수 방정식, 분수 부등식에 이런 게 있습니다. x-2분의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요. 원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0보다 클 때에는 밑에 얘는 뭐 해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되고 반대로 x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x 마이너스 2는 어찌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단순한 거에서 수학을 잘하는 기법은요, 굉장히 쉬운 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이전해 가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면 사고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확장. 생각하는 걸 계속 넓혀갑니다. 이럴 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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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로호를 띄울 수 있고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이런 세트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인류의 문명의 혜택은 예로부터 그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책으로 남깁니다. 그럼 우리는 후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또 이랬군. 그 위에 다시 생각을
더 가져가고 해갖고 지금 현재의 인류 문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려워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때 기하 평균을 이렇게 표현하더라. 루트 AB. 근데 의외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루트 AB를 왜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세요. 앞에 있는 산술 평균, 산술적인 평균이란 말이죠. 두 개의 평균. 그럼 세 개의 평균이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뭐로 나누자? 3으로 나누자 이거거든요. 이거 둘이가 산술 평균입니다. 그럼 기하 평균은 자 보세요. 기하학적인 평균입니다. 직사각형이 있네요. 얘 길이가 A고요. 얘 길이가 B입니다. 얘 넓이 AB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이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은 걸 여기다 하나 만들고 싶네요. 자, 넓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넓이가 AB인 정사각형이 나올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루트 AB를 이 넓이의 기하학적인 평균, 그래서 기하평균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비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가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 같습니다. 일본 사람. 그래 보입니까? 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더할 가짜의 비율 B자입니다. 네. B를 더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E잖아요. 네. 그게 그대로 요것도 이렇게 쭈르륵 하면 더해볼까요? 띵띵띵. 띵띵띵. 더한 것분에 더한 거 일치하네요. B를 더한 것의 이치. 그게 가비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문입니까? 아니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사고를 정리하고 수학적 기호를 정리했다면 지금부터는 수학이 관한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갖고 있는 오해들 요것만 뒤집어 놔도 훨씬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OX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앞에 있는 OX판을 들어주세요. 수학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첫 번째. 수학의 성패는 공식 외우기에 달려 있다. O 아니면 X. 하나, 둘, 둘, 셋. 셋. X가 X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거 살짝- 많고 네. O는 드문드문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거든요. 저도 네, 공식을 알아요? O는 8명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음. 수학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수학 문제는 많이 풀면 풀수록 좋다. OX 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요거 이제 O와 X가 좀 약간 반반 간입니다. 갈린 저는 것 좀 많이 같아요? 풀면 풀수록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희는 늘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학은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공식을 저희는 몇 페이지 계속 썼어요. 똑같은 공식을. 공식만. 그리고 방정식 방정식 같은 같은 것들을. 책이 너덜너덜해질 그러니까 때까지 공식을 풀었었죠. 우선 수학은 공식을 잘 외우면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아닙니다. 우리 수학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워, 집어넣어, 결과 나와야 돼. 32, 정답, 31, 틀렸어. 그게 아니고요. 수학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너는 이렇게 생각했고, 너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더니 동일한 결론. 그래서요, 공식을 암기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공식은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아요라는 게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많이 푸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좀 경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맞죠? 다른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문제 풀 때 제대로. 1시간 동안 100문제 푸는 것보다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끙끙대 봐라. 성적이 쑥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법칙. 잘 보세요. 말이 좀 어렵나요? 문제 분석의 초심. 그리고 문제를 시각화. 이게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푸는 원칙입니다. 자, 우선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끊을기를 합니다. 자, 저기 여기까지 끊었죠? 네. 그럼 5%의 소금, 물. 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이게 뭔가요? 비크로 보이죠? 네. 요 안에 이게 뭔가요? 그렇게 봅시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5% Xg이 들어있다. 네. 다음, 이거. 8%의 소금물을 섞어서, 그럼 여기 또 그려야 되겠네요. 팀. 8% Yg이 있다고 보자 네. 이거죠. 얘들을 섞어서 네. 뭘 만들죠? 6%의 소금물 300g을 만들겠다. 여기다가 6% 300g. 어허. 여기까지 됐으면 네.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소금물 Xg하고 Yg하고 섞었어요. 더하면 몇 g이죠? 300. 그건 보이죠? 네.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보여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소금물이죠? 요 소금물 안에 소금이 만지지나요? 소금 보이나요? 안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초능력이네요. 그게 보입니까? 오. 여기서 말하는 보인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농도와 소금물의 양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소금의 양은 우리가 무조건 외우가 아니고 농도를 정의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해가지고 결론은 소금물의 양과 농도를 곱해줘 가지고 100으로 나눠주면 걔가 뭐다? 소금의 양이 된다. 자, 만져줘야 됩니다. 얼마나 들어있니? 그럼 이 안에는 얼마나 들어있니?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섞으면 그 소금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얘들은 더한 게. 자, 같아야 되고 얘들 더한 것도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이거를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야. 그런데 어디서 안 되냐면 잘못된 구조들은 대체로 보면 그림 안 그려요. 그러다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자, 선생님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은 소금물 됐어요. 여기 있는 소금 더하기 여기 있는 소금을 했더니 여기 있는 소금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있는 농도 더하기 여기 있는 농도는 여기 있는 농도가 왜 안 될까요? 자, 만약에 5% 8% 소금물을 섞으면 13%가 돼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거. 자, 우리 마시는 주스 있잖아요. 주스 80%짜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원액이에요. 80%짜리고 20%짜리 섞으면 몇 프로 되죠? 원액. 맞잖아요. 100%를 섞으면 200%짜리.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맞나요? 농도 더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수학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다려라. 제발 좀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라. 자, 우리 이런 학생들 많죠?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신 게 23 더하기 51. 어머니가 옆에 딱 지켜보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답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74 맞다. 맞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이상의 약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도 모르겠다고 항복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고민해도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책 다 뗐는데요. 저는 한 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오늘 하루 종일 저 책을 다 뗄 때 이해를 다 했다는 말, 책을 다 찢었을 거예요. 잠시 썰렁하네요. 뗐다는 의미 알겠죠? 네.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풀어라. 그리고 엄청난 고민을 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들어있다 그 안에.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옆에서 가르칠 때요, 빨리 답을 얻게 하는 애가 수학 천재가 아닙니다. 골똘히 생각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아이, 문제풀이가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수학 잘하는 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학 공부의 절대 불변의 법칙. 우리 흔히 자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학원을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들 그러죠. 오늘 뭐 배웠는데?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건 되게 이겁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공부해야지를 이거로 바꾸십시오. 오늘 뭐 공부했는데 공부해야지가 아니고 내일 학교 가서 뭐 배울 건데 공부해라. 그 말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은혜 책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노동꾼 출신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에 수석했던 사나이.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장성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과목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수업은 꼭 예습을 하고 들어야 된다. 특히 수학은 자기가 먼저 고민해서 풀어보지 않고 멀뚱히 수업만 들었다가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도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 미리 풀어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표시를 해두고 쉽게 푼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어떻게 더 쉽게 푸실까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식. 이렇게 연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설명과 풀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자신과 다른 부분을 쉽게 파악해낼 수 있다.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놀래키려고 툭 칠 때 앞에서 예고를 하고 툭 치는 거하고요, 뒤에서 툭 치는 거하고는 굉장히 쇼크를 받아야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공부에서도 쇼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차 함수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은 2차 함수를 시작합니다. 그까지 오는 데는 이 시간이 수학 시간인지 영어 시간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수학생님이 들어오셔서 2차 함수를 합니다. 엄청난 쇼크가 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2차 함수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필기하십시오. 지금 제 말을 꼭 필기하십시오. 학교 쉬는 시간에 다음 시간 책을 꼭 꺼내고 몇 페이지 정도를 진도를 나갈 거라는 걸 펼쳐놓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든가 친구들과 놀든지 하십시오.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마치고 딱 돌아왔을 때 책상에 앉았다 바로 보이는 게 우선 그 다리의 제목, 그림, 그런 것들 보일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아주 작은 예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습이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즐거움은 생각하는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이건 꼭 수학뿐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렇지? 궁금해. 이 세상을 전부 궁금하게 보십시오. 궁금하게. 나는 왜 피부가 까말까? 농담입니다만 제 아들도 되게 까맣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까맸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부터 이 기호는 왜 쓸까? 이 용어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 이 의문을 밝혀주는 것,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이게 바로 저기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뻘거벗고 튀어나올 정도로 나오면서 유레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알았다. 유레카!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알게 되면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계속 빠져듭니다. 공부라는 게 이런 과정입니다. 자기는 있잖아요. 열심히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성적은 안 올라갑니다. 더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 바로 유레카하는 순간에 오는 순간적으로 이래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나는 알았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절대 공부는 있잖아요. 공부는 이 시간 투자와 성적 결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 자, 이런 순간이 오게 하려면 계속해서 의문을 던져라. 나는 왜 이걸 공부하지? 이게 뭐지? 왜 이래 될까?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는요, 책과 자기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책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맞네. 여러분, 오늘부터 학교 교과서와 1대1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절대값? 절대값이 그런 거야? 그래? 네가 가우스 함 쓴 거야? 별거 아니네? 공부가 재밌을 겁니다. 수학 절대불변의 법칙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수학과 친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부가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또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셨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남는 응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의 의문점들을 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영훈이가 듣습니다. 수학에게 고항. 수학의 고함. 네, 여기서 영훈 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김영은 리포터. 강영훈인데요. 예. 강영은 리포터. 받아주시죠. 연결이 예, 네. 강영훈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 또 많은 학생들이 아주 아리따운 모습으로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뻐요. 예. 질문을 오늘 하나하나 해볼게요. 근데 오늘 강의 듣다가 좀 답답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리 고민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해설지를 보고 풀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다, 해설지를 이거는. 보게 될지. 예. 이거 뭐 제가 지금 답을 할까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질문지 생각해 놓으시고요. 예. 네. 다음 학생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오늘 방송국 온다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저는 선생님이 예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행학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선행학습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야, 아니 지금 예습 많이 해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예습을 해왔어 지금 친구가. 저는 그 선행학습이란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학습에서 익힐 습자를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복습해야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선생님만의 독특한 수학 공부 방법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세 가지 질문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임채호 원장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아까 첫 번째 우리 지호 학생 참 좋은 거 질문하셨어요. 저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자신도 빨리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 혼자 하루 종일 그것만 끌어안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고 답답할 정도 되면 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답도 있구나. 이런 풀이 과정도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 이 방향인데 이 책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풀었구나. 이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모범답안. 모범적인 답안.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는 보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기다림의 미학에서 했는데 모르겠다. 바로 답을 봅니다. 뭐지? 뭐야?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선행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따 제가 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어허.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복습에 관련된 습자 이야기 우리 학생이 하셨는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학습이라 하잖아요. 학자가 배울 학자. 습자가 익힐 습자입니다.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내 걸로 체득하는 데는 익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 하나 쓸게요. 네. 공자가 쓰신 논어라는 책 제일 첫머리 글자가 학이 시습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배우고 때로 익혀라. 익히라. 복습을 하는 거죠. 자, 마치 이거하고 같습니다. 구구단을 저는 지금 빨리 못 외웁니다.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87. 근데 지금도 못 외운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못 외운다면 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익힌다는 과정은 이런 겁니다. 제가 3, 7 이걸 빨리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3을 몇 번 더해야 되죠? 7번. 좀 답답하겠죠. 많이 답답하겠네요. 예. 많이 불편하겠어요. 그건 익히는 수밖에 없거든. 이때는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익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공식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체적인 원리는 이해하고 익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부가 뭐냐면 무조건 공식을 외운다 그게 아니고 이 공식이 어디서 왔지? 이런 데 쓰이는 거고 이렇구나. 그럼 이걸 내 내면에 체득화시키려면 익히는 수밖에 없다. 또 저만의 독특한 공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수학 문제 풀 때 집에 편안한 자세로 있다면 옆에 반드시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가 있어야 됩니다. 밤이면 더 좋습니다. 10시에서 1시 사이. 음악 아주 조용한 음악입니다. 제가 고3 때 수학 공부를 할 때요. 한 11시쯤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MBC 뭐 프로 있습니다. 그런 음악이 굉장히 좋은 게 자잘하게 나와요. 문제를 풀어 잘 풀리잖아요. 그럼 진짜 신납니다. 시계를 또 봤습니다. 3시래?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자자. 이랬거든요. 빠져드는 거죠. 빠져드는 거. 여러분들도 저거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할 일 없는 그 토요일 밤 같은데 조용한 음악과 이 요란한 거는 좀 곤란합니다. 책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학생이 아까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에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럼 몇 년이 좋나요? 그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선행학습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게 좋나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뭐 어느 과정까지 해야 된다. 어느 과정까지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할 때 수학의 계통을 알고 공부를 해라. 자, 볼까요? 이 성분을 제가 차고 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함수와 2차 방정식의 세계를 좀 알고 싶은 거죠. 첫 관문은 문자와 식입니다. 이게 중1 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 문자와 식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문자와 식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배우던 걸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하네요. 문자와 식을 써서 방정식이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부등호가 있네요. 부등식이네요.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간다면 습득 능력이 되게 빨라집니다. 아주 물리적으로 몇 학년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정말 진둘린 애들. 선행학습이 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자기가 배우는 과정은 지금 학교에서 부등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학습 한다시고 자기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우고 있습니다. 연관이 안 되죠. 만약 이 아이가 부등식을 배우는데 만약에 얘가 연립 방정식을 공부한다든지 이걸 한다든지 하면 연관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연관관계 속에서 선행학습을 해라. 옆에 애가 고3 가더라. 나는 고2 거라도 해야지. 고1 거라도 해야지.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맨홀 있죠. 맨홀 뚜껑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네모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보면 둥글어요. 여러분 이 고민 해보셨나요? 맨홀 뚜껑은 왜 둥글게 만들고 있을까? 이 안에도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맨홀, 자 볼까요? 요 변의 길이가 대각선 길이가 제일 길죠?
맞나요? 뚜껑이 요만하다면 잘못해가지고 이 변에 옆으로 세우면 맨홀 뚜껑이 밑으로 빠져버리겠죠? 맞나요?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세워볼게요. 원에서는 자, 요 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힘을 줘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빠지나요? 안 빠져요. 빠지나요? 자, 그러면 원의 현 중에 제일 긴 게 뭐죠? 원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이 원의 현 중에 가장 크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 이게 바로 맨홀 뚜껑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 카메라들을 이 삼각대 위에 올릴까? 물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공간에서의 평면을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나요? 2개? 2개? 반드시 3개가 있어야 돼요. 점 1, 점 2, 점 3. 아무렇게나 점 3개만 고정되면 얘로 결정되는 삼각형이 포함된 평면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이 평면 위에다가 세워놓고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 그림이 고대 그리스입니다. 여기는 아테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눈금 없는 자를 이용했을까요? 그레이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눈금을 쓰는 방법을 몰랐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요. 저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저는. 안 옵니까? 네. 예.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층이고요. 이 사람들은 고하층민들이었습니다. 김영감, 여기에 내가 이 각도를 줄 테니까 말이야. 이 각도를 줄 테니까. 이거를 2등분 한번 해보겠어. 그럼 자, 필요한 도구 딱 2가지거든요. 눈금이 있지 않은 자와 콤파스입니다. 그럼 김영감이 딱 와가지고 이러겠죠. 콤파스 우리가 중1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콤파스 축, 코를 하나 그리고 또 여기다가 축, 축. 요렇게 한 다음에 샥. 그럼 이 각이 2등분이 되었다 이러거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 귀족들은 바로 밑에 있는 하층민 계급, 자기를 보조하는 그 친구들 부릅니다. 김씨, 자, 이 김영감이 이걸 2등분을 했다는데 한번 재보시오. 고대 그리스의 측정 기술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하층민이 그럽니다. 29.382579. 요 밑에 거는요. 29.382579. 대감님, 정확합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은요. 귀족들이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을 거느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너네는 하층민이니까 지겹게 계산하는 일이 뭐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산수를 잘하는 아이들, 그 사람들은 귀족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계급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여기에서 좀 더 원리적인 거.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가가지고 계산을 잘해가지고 일반 평민 계급이 되랍니까? 아니면 저처럼 수학의 원리적인 측면을 이용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2등분을 해는 귀족이 되고 싶습니까? 원리를 하면 귀족이 됩니다. 산수를 잘하면 평민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You can see and feel as much as you know. 이 세상은 네가 아는 만큼만 보고 느낄 수 있다. 여러분